네, 들으신 대로 올해에도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에는 각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총 집합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또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와 주요 쟁점도 궁금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50주년을 맞은 다보스 포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몇 차례 다보스 포럼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죠. 김상엽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통상 전문가인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 교수님은 이 다보스 포럼에 몇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상당히 지금 정재계 인사들이 총 출동하는데 네. 직접 가서 보신 경험 어떻게 해서 그때 가게 됐나요? 제가 한 67번 건 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건 2008년. 네네.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미래비전 비서관을 지내면서 네네. 다보스 측의 요청으로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이라는 글로벌한 의제를 설정하는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그러니까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되셨군요. 네. 네. 그러면서 참여를 쭉 이어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 의제 설정할 때 직접 참여해서 결정을 합니까? 예. 네. 이게 이 다보스 포럼이 정말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네. 하는 그 성격이기 때문에 네. 뭐 이 하달식으로 네. 이걸 다루자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것이 세계의 문제다. 네. 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67번을 참석하면서 그 의제 설정 때 예. 뒤돌아보면 좀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가장 이 세계 경제를 바꾸는데 주요했던 그런 의제를 설정했던 때가 언제로 혹시 기억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2010년 2010년. 예, 네. 2010년이 이제 사실은 그 한국이 G20 네. 서밋, 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네,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 네. 다보스 포럼에 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때 이 우리가 G20 그 당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네, 또 네. 한국의 새로운 비전이었던 네, 네.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을 네, 네. 선포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부대 행사로 네. 사실 그때 코리아 나이트라는 한국의 밤. 한국의 밤 네. 경제계가 그 네. 주관하는 그 네, 행사인데 네, 네. 사실 이웃 나라인 일본 등등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네, 네. 한국의 밤이 가장 주목을 끌었던 그때가 그렇군요.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납니다. 그렇군요. 예. 상당히 인상 깊은 2010년을 기억하시는데 네. 곽 교수님은 올해 이제 다보스 포럼이 이제 50주년이 됐잖아요. 이 영향력이랄까 왜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 각국의 주요 정상, 재계 인사들이 총 집결하는 걸까요? 왜 어떤 영향이 어떤 71년도에 클라우스 네. 슈밥 교수가 네. 처음에 만들 때는 네, 네. 사실 유럽 경영인 포럼이었었거든요. 이게 네. 73년부터 이제 확대돼서 전 세계로 네. 커졌는데 네. 지금은 굉장한 규모죠. 국가 정상 국제 기구 수장만 70여 명.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CEO 학자 등이 3천여 명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숫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숫자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인력 동원하는 거였는데 이제 굉장히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네, 데 이제 의미가 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젠다 자체가 굉장히 그 커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CES에서 뭐 기업인들 하면 첨단 기술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서 네. 기술에만 한정돼 있는 걸로 보면 올해 이게 이제 그러면, 글로벌 어젠다가 네. 굉장히 큽니다. 올해 핵심 의제가 지금 나오는데 저 화면에 네.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 네. 저 핵심 의제를 좀 우리 김 교수님 저희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네. 그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크홀더, 스테이크홀더. 예, 네. 그 쉐어홀더 이 주주에 빗대서 네. 네. 그 이해관계자들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자본주의가 네. 너무 극단적으로 주주 이익에 주주 이익만을 치중하고, 우선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기업 이윤에 초점을 보다 보니까 네.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네. 네. 또 환경, 기후 변화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경제의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를 위한 네.
어떤 새로운 체제를 좀 가보자. 근데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네. 독일과 유럽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럼 이때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누군가요? 여기서 말하는 뭐 주주는 물론이고 네. 기업 경영진 네. 그도 물론이죠. 그다음에 네. 종업원, 종업원, 그다음에 이 기업 밖에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네.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영어로는 좀 표현이 어색한데 cohesive 네. 그리고 sustainable 요 네. 두 가지 네. 좀 더 응집력이 있는 네, 네.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네. 단어들은 추상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깊숙이 반영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곽 교수님 그러면 핵심 의제가 지금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지금 주주자본주의와 이게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핵심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논의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네. 이게 이제 그 플리너리 세션에서 아마 이걸 다룰 것 같고요. 네. 그 소주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첫째는 미래의 건강 문제. 미래 건강. 네. 이제 이게 이제 고령화 진행. 지금 화면에는 이제 건강한 미래로 나오죠. 네. 네. 그다음에 고령화 이제 시대의 미래 건강. 네. 전 직역해서 좀 네, 그대로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다음 미래 사회와 일자리, AI가 미래 사회와 들어오면서 일자리. 네. 옛날 그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무브먼트처럼 네네.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길 때 그 일자리 문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for good 이래가지고 선의를 위한 기술 뭐 이런 선의를 위한 기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선의를 그러니까 위한 이제 기술. 기술 자체가 네. 이게 이제 기술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 기술 네. 발전에 와서 일자리가 떨어져 나다든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어떤 네네. 그런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네, 못한 네. 사람은 웨이지 디스카운트가 되는 네네. 그런 현상을 특히 것 그 같고요. 사실 이제 공공선을 위한 기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게 다보스 포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중심에 이제 네. 인공지능 네네. 전에 없던 테크놀로지죠. 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좀 교체한다든지 네. 사실은 사회 교란적인 그래서 disruptive technology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시대에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좀 하기 위한 윤리를 좀 정립해야 된다. 이런 네. 문제의식도 거기 깔려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네 번째 이슈가 이제 지구 살리기 문제. 네. 이제 기후 변화. 예, 그다음 기후 네. 변화죠.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for better business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베터 비즈니스라면 더 나은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이제 사회에서 어떤 공급 기능으로 했었던 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뭐가 되면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계층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스킬드 레이버들은 웨이지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네. non-skilled 레이버들은 웨이지 디스카운트로 해서 일자리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글로벌리제이션, 특히 자본주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네. 이런 것의 중심에 비즈니스가 있으니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이것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에서 그렇죠. 사회를 위한 비즈니스.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좀 추구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게 더 나은 지역 비즈니스. 사회나 네. 그냥 단지 주주나 네. 이익을 위하나 기업 네, 네. 이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런 어떤 지역 사회 같은 네. 그런 사회적인 차원을 해야 된다는. 네. 요즘 저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께서 네. 이제 사회적 가치 계속 계속 중시하면서. 강조하는 것도 이제 더 나은 네. 비즈니스 뭐 이런 최태원 회장은 맥락이라고. 다보스 포럼을 벌써 10수년째 가고 거기는 완전히 단골 뭡니다. 네, 네. 올해도 아마 참석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아마 2008년부터 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주제가 이제 지정학을 넘어서 Beyond Geopolitics 이렇게 돼 지정학을 있더라고요. 넘어서.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 그 옛날에 1929년에서 지났는 글로벌 그레이트 디프레션 네. 경제 대공황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자기만 살려고 수요 싸우는 부족하니까 이제 서로들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화가 딱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제3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그런 참상이 벌어진 원인이 지금 이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정학을 넘는다면 지정학적인 어떤 경계를 넘어서 블록화를 다자간 넘는 거죠. 공조를 하자 그런 그렇죠. 거죠. 블록화로 네. 나눠지는 것을 넘어가야 되죠. 네,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할 때 한미일과 그다음에 네. 북중러 간의 네. 뭐 이런 것들 네, 또 네. 유럽 내부에서도 이제 갈라지는 문제 네, 또 중동을 두고도 이제 하는 이런 차원을 넘는 어떤 그 대안 네. 또는 어젠다 모색 마지막이 이제 페어러 이코노미 공정 경제 공정경제.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공정 경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네.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사는 그런 어떤 공정한 배분 문제를 얘기하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자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 7개 주제를 가지고 네. 세션 자체가 엄청 많아요. 우리 김 교수님 가보셔서 세션이 몇 개나 이루어집니까? 350여 개의 세션. 350여 개 세션. 그러니까 7개 내 생각에는 네. 요 이제 플리너리 세션으로 네. 요거 이제 화학과 지속 가능한 세계랑 이해관계자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홀더 캐피탈리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개 세션으로 분과로 나눠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국제 회의를 가 보면. 네. 이게 뭐 개막 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석자들이 다 다 모이는데 모여서 하고. 사실 대부분의 세션은 아주 소그룹으로 아, 쪼개져서 그렇군요. 네. 이제 패러럴이라고 하는데 네. 병행하는 세션이 뭐 열 몇 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네. 시간대에. 네,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만 이렇게 다녀도 워낙 바빠서 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보기는 사실 네. 어렵죠. 그럼 7개의 지금 전체 핵심 의제를 토대로 해서 7개의 주제를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슈를 여기서 든다면 김 교수님은 혹시 어떤 저는 네. 이번 이제 사실 이제 매년 다보스 네. 포럼이 개막하기 전에 직전에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세계 위험 보고서라는 위험 보고서. 게 네. 그게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네.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네, 네. 올해 발표한 그 글로벌 탑 리스크에서는 네, 뭘 꼽았습니까? 기후 변화가 압도적으로 기후 변화. 심각한 리스크로 일어날 가능성, 일어났을 경우의 충격. 그래서 이 리스크 리포트의 이게 첫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무슨 경제적인 리스크, 군사안보적인 리스크 다 있지만 네. 기후 변화 리스크가 모든 리스크를 그늘을 지우고 있다. 오버섀도우하고 있다. 또 그런- 호주 산불까지 지금 잡히지 물론입니다. 않아서 더 예, 이슈가 예, 관심 예. 있는 것 같아요. 호주 산불 네. 심각하죠. 지금 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타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면적을 지금 초과할 정도로. 네, 네. 근데 호주가 지금 여름 아닙니까? 거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호주는 지금 건조한 기후에다가 기후 변화로 대기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지난 여름 아마존이 몇 달째 불탔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네. 이게 모두 인간이 만든 네. 기후 변화고 네.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후 가장- 변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고 네. 전 세계 글로벌 GDP의 절반이 넘는 44조 달러가 이제 기후 변화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경제 자체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김 교수님이 그 기후 변화의 재앙을 상당히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에서 오히려 탈퇴를 하고 취임하자마자 또 탈퇴. 작년 왜 유엔 총회에서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저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의 스웨덴 그 환경 운동가 그 어린 친구와 약간의 그 신경전도 벌이 그랬잖아요. 지금 올해도 가장 관심이라는데 어떤 대화가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네. 팔러시라는 게 이제 트럼프 처음은 아니고요. 네. 뭐 용어는 조금 발라지만 뭐 네. 아메리카 Great Again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미국은 원래 멀로주의라고 그래서 고립주의라서 고립주의. 네. 셀프 서피션트한 이코노미잖아요. 뭐든지 다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하냐. 근데 네. 할 수 없이 먼저 공격하니까 그냥 끌려 들어간 게 2차 세계 대전이었고. 네, 네. 커터를 만한 것들에서 미국 안 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미국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약을 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막 오락을 몰려 살기 때문에 기후 변화 효과가 커요. 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모든 내연 기관이 프랑스에서는 굴러갈 수 없다. 네. 네. 2020년 올해는 로마 시내에서 경유차는 못 다닌다. 네, 네. 할 정도로 심각한 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잖아요. 네, 네. 기후 변화에 다 자극하는 게 그건 네, 아니지만 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올해를 또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뭐 특별히 없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딴 나라들이 경쟁했는데 지들 부담을 안 내놓고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할 것 같아. 네, 네. 근데 이 트럼프는요. 네.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다보스 포럼이 지향하는 정신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척 거리가 멀다. 다보스 포럼은 다자주의, 그렇죠. 일국주의가 네.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은 그리고 인류 보편의 공동의 의제. 네, 네. 그 다보스 포럼을 만들었을 때가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겠다. 이게 네. 이제 다보스 포럼 미션인데 네. 트럼프는 정면으로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2018년에도 사실 그걸 그렇죠. 주장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보스하고는 가장 네.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네.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흥행성에서는 역시 뭐 주목까지. 근데 할 만하지 국내에서는 않을까. 지금 상원의 탄핵 변론이 오늘 시작돼요. 당의 변론 시작하는 시점에 네. 바로 트럼프 연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걸 해서 국내 여론을 좀 돌려보겠다는 그런 당연하죠. 건가요? 그런 의미 작년에도 네. 사실은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공공기관 연방 예산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그 시간에 그래서 네. 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네. 이번에 보니까 문우신 재무장관 무슨 뭐 윌버 로스 상무장관 네. 노동 교통 뭐 완전히 경제 강요 회의를 거기서 열더만 네. 그렇게 하고 이방카도 가고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가고. 이방카가 단골 손님으로 또 가는군요. 그래서 네. 뭐 보면 그런 과시를 하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 탄핵 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르기에는 사실은 네. 한계가 있겠죠. 네, 어쨌든 다보스 포럼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을 과시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마침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의가 그렇죠. 1단계로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그렇습니다. 좀 그런 공고를 얘기들을 할 자랑 겁니다.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얘기하면서 네. 자기의 능력을 네. 과시하는 워낙 뭐 언변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쇼맨십도 강하고. 네. 그래서 뭐 싫든 좋든 가장 관전 포인트로는 트럼프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외에도 해외 꽤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죠. 트럼프 대통령 외에 또 우선 네, 지금 트럼프하고 맞붙어서 젊은 혈기로 네. 하는 마크롱, 그렇죠. 마크롱 네,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네, 독일 총리. 총리하고 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총리급은 아니지만 국제기구 수장들 네. 많이 가죠. 이번에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참석 안 하죠. 참석을 안 하죠. 네. 그 브렉시트 입장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토니 블레어는 단골 손님입니다. 아, 토니 블레어. 네, 네, 그렇군요. 뭐좀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고 이제 국내 참석자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는 좀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관이 참여를 하는데 박영선 장관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거기는 되나요? 제가 네. 특별히 봤더니 네. 무슨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중소벤처기업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대척점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네. 어떤 공평, 네. 공정성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만 WTO 체제로의 회기, 네. 다자주의로의 회기가 필요하다는 연설을 할 것 같고 아무래도 박영선 장관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뭐 이런 사실은 것들을 좀 설명하지 우리가 않을까. 이제 대기업 위주로의 성장을 해왔지만 네. 중소기술기업들이 대부분 형태거든요. 네, 우리 네. 그 첨단 산업이라는 게. 네. 우리 저 얘기하는 소부장도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그렇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 WTO 강요 회의를 거기서 갔는데 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있어로 아, 그렇군요. 김 교수님, 네. 잠깐 앞서서 한국의 밤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러면 올해도 한국의 밤은 이제 뭐 불발된 거잖아요. 그게 이좀 사실은 우리 존재감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다보스에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할 주자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면 안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이 네. 다보스 포럼과 같은 보편적인 네. 논의의 장에서 먹힐까요? 뭐 적폐청산 이런 것도 아마 안 먹힐 겁니다. 아하, 미래를 이끌어가는 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제란 다른 말로는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나이트는 이번 해에는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아예 열지 않기로 했다. 네. 그 대신 우리 기업인들
이번 기업인들이 예. 상당히 많이 가고 예. 또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은 다보스 포럼을 가장 지속적으로 참석한 분으로 저도 사실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네. 정의선 그 수석 부회장? 현대자동차 네. 수석 부회장이 네. 제가 2009년에 네. 빌 게이츠와 아주 깊은 논의를 통해서 2008년입니다. 네, 네. 미래 자동차 이게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한 네, 네. 기계 공학이뿐만이 아니라 일렉트로닉스 쪽으로 넘어가는 네, 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해서 한국에 초청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게 네. 이번에 CES까지도 연결돼서 그렇죠. 어떤 미래를 좀 선점하려는 노력이 좀 돋보였고 네, 네.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한화 네. 하나큐스의 김동관 부사장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김동관 부사장도 다보스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이 만든 국제 기구죠. 네, 그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와 함께 네, 네. 그런 재생에너지 네. 네트워크도 만들고 네, 네. 뭐 젊은 네. 기업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네. 근데 그 곽 교수님, 그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에는 어디 파리에서 열린 그 다보스 포럼에 관련된 그 수소위원회에서 수소경제 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는데 상당히 그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의선 네. 부회장도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아까 얘기한 네. 대로 아까 이제 98년부터 참여한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2013년 그동안 이제 무슨 뭐 소추당하고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다시 한 네. 건데 23일 날 한다고 그래요. 아시아의 세기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세션에서 패널로 참가하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패널에서 최태원 회장이 예, 처음으로 이제 네.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세션에서 연사로 그럼 뭐 사회적 기업에 관한 본인이 강조한 그걸 발표를 하게 그렇겠죠. 되나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이제 사회적 기업 얘기를 한참 하고 네, 지금도 했기 그렇게 때문에 중시하죠, 이 SK가? 세션에 그래서 아마 초대가 된 것 네. 같아요. 아시아의 세기. 이러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KT 원래 회장. IBC 네. 국제 비즈니스위원회 세계경제 한 100여 명 리더의 네. 단골 손님이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최 회장하고 네. 정의선 부회장도 이 IBC 초청으로 받아서 가는 네, 그런 케이스로. 그렇군요. 네, 네. 김 교수님 뭐 아까 덧붙이실 말씀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이미 교수님 말씀하셔서 네.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카운슬이라고 네. 그 이제 그 국제적인 그 기업인들 간의 어떤 그런 네.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오늘 이 다보스 포럼의 시작에 앞서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거기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은 되는데 회복세가 좀 뭐 부진하다는 건데 그 내용을 조금 곽 교수님 뭐 이게 이제 2017년이 세계 경제의 피익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네. 2008년, 9년에 글로벌 네. 금융위기 이후에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나 뭐 이런 방법을 써서 네. 이제까지 전부 그냥 금리를 제로까지, 네. 실제로 마이너스까지 끌고 가면서 네. 이 끌어왔던 것이 이제 2017년에 이걸 보게 됐죠. 네, 네. 그게 이제 글로벌 공조가 가능했던 것은 네. 바로 미국의 양해하에 일본도 이제 퀄리테이티브 이징을 할 수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게 2017년 이후에 글로벌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게 점점 타격을 받아서 투자서부터 막 줄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투자가 사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소비가 그런가요? 보통 이제 60%, 미국은 작년에 70%. 아무튼 세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근데 올해도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PwC에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네. 쿠퍼스라고 하는 그 저 회계법인에서 네. 거기서 예측한 거에 비하면 이 비즈니스 리더들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안 좋다가 53%예요. 올해 세계 경제만 안 좋다는 거죠? 올해죠. 아, 이제 이미 그렇죠. 올해죠. 2020.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IMF에 의해서 회복되지만 워낙 부진하다. 부진하다. 제대로 이게 나빠질 터닝-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렇죠, 크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 참 그 우울한- 게오르 기에바가 사실 불가리아 출신으로 IMF 총재. 신임 네. IMF 총재가 네. 됐죠. 이코노미스트인데 네. 1920년 대공황을 앞둔 그 시점을 연상한다. 근데 그 당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스무트 홀이라고요. 네, 네. 관세를 대폭 올리는. 그렇죠. 그래서 보복적인 네. 관세 네.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났고 당시 미국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세계에 가장 영향이 큰 국가가 됐지만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고립주의 전통에 있어서 그렇죠.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네.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신임 마이무 총재가 경고하는 것은 글로벌한 리더십의 부재, 서로 협력을 일국 이기주의의 추구, 그다음에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서 네. 다보스 포럼에서 경고하는 또 다른 위기는 버블이 붕괴될 수가 버블이 있다.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따라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0년 1월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노성 교수님 그리고 김상엽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